안녕하세요. 박세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파워 EP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12월 달이 다가오는데요. 12월 달에 준비해야 될 우리 13월의 월급, 이렇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상품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이게 4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 총 700만 원까지죠. 여기에 한 12% 정도에서 15% 정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300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400만 원을 다 못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1년에 1,800만 원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입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800만 원 다 넣을 필요가 없죠. 400만 원만 넣으면 충분하겠다라고 보고 이제 반드시 가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 우리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왜 가입해야 되는가? 이건 간단하게 보면 넘어갈 텐데, 우리 항상 부족하잖아요. 연금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과 이 개인연금 중에서 기업과 국민은 조금 미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액연금이라든지 보통 생명보험 중에도 우리가 정기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 이런 형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개인연금 중에도 이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는 우리가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탁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연금보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말 그대로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과세 이연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과세 이연 상품이다라고 하고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층 보장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죠? 본인밖에 없죠. 내가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금저축계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되면 자, 고령화, 늘어나는 인구가 6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미만 인구가 24.3% 이렇게 쭉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늘어나면 국민연금도 조금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업연금도 부족할 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하철에 보면 이 노약자석과 그 다음에 일반석이 있는데요. 이게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주지시켜 주시면서 반드시 연금은 꼭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생활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쿠스 타다가 티코 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거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건 한 월 228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는 한 155만 원 정도 있어야 짜장면도 사 먹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은퇴 준비 설계에 대해서 몇 점이냐? 낙제점인 58.3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학교 연구 자료에 나온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은행에서 일을 많이 할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으셔가지고요. 은퇴 설계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은퇴 설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꼬박꼬박 준비를 해야 된대요. 특히 30대 직장인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40, 50대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품 타겟 연령층이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20, 30대 위주로 내려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일반적으로 달걀을 낳고서 품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럼 품는 기간 없이 바로 깨게 되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되지 않고 바로 날달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게 월 22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0세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넣어야 되냐를 보면, 자, 20세에는 10만 7천 원인데요. 50세가 되면 얼마를 넣어야 되죠? 71만 3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복리로 불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3% 가정한 거예요. 요즘에 3%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3%로 안정적으로 냈을 때 이 정도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가입할수록 뭐가 좋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항상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노후 준비를 무조건 일찍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일찍 할 때 어디에 저축을 하느냐? 뭐 적금에 넣을 수도 있고요,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보험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연금저축계좌를 꼭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복리 효과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상품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굴 믿어야죠? 본인만 믿어야 되죠. 정부를 믿다거나 기업을 믿는다거나 이거는 나중에 갔을 때 정말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꼭 본인만 믿고서 달려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연금은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면요, 가장 행복한 노후 생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오래 살 때 돈 없이 사는 건 너무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돈이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정말 행복하죠. 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는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죠? 정부 지원 상품을 무조건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세금우대 상품이 있었지만 세금우대 상품이 없어졌죠. 세금우대 먼저 가입하고 생계형 대상이 되면 생계형 저축을 가입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이 뭐다? 연금저축계좌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연금저축계좌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냐라는 걸 먼저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연금저축 신탁이 있죠. 신탁은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상품도 있고요. 손해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요, 가장 좋은 건, 가장 이 핵심적인 사항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무조건 원금이 보장돼요. 이자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원금이 보장이 되죠. 펀드는 어떤 거죠? 주식에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금이 깎일 위험이 있겠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50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연금을 타게 되면 연금을 나눠서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보험 같은 생명보험은 당연히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25년까지로 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10년 이렇게 받게 되는데 25년까지 확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통 55세부터 탈 수가 있는데요. 55세부터 탄다고 가정하고 종신 내가 죽을 때까지 탄다. 나는 정말 건강해.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종신형으로 받아서 주구장창 받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보험 쪽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이 수수료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보험이 좀 비쌀 수 있겠죠. 하지만 종신형이라는 가장 큰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최저 보증이 있다는 게 또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고, 예금자 보호야 당연히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펀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장단점을 보게 되면 이 은행에서 파는 신탁 상품은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은 100% 채권에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낮겠죠. 자, 그런데 10% 안정형이 있습니다. 안정형은 10% 주식에 투자가 돼요. 하지만 원금이 보장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을 원한다면 은행에 있는 안정형 상품을 가입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내가 많이 먹겠어. 난 정말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주식형에 투자하면 되고요. 난 조금 이 운영이 좀 이게 못 믿겠는데 싶은 분들은 혼합형. 나는 안 되겠어. 그럼 채권형. 채권형 가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은행 쪽에 채권형을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이 보장되니까. 자,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것도 투자해보고 브라질도 한번 투자해보고 중국도 투자해보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도 있겠고 여러 가지 펀드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공시율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높은 수익률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탁과 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1,800만 원까지 넣는데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상관없다는 거죠. 12월 31일 날 400만 원 딱 넣어도 400만 원 다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보험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기납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너스가 안 받는 이런 쫄쫄 굶는 달이 있잖아요.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에 그 경우 어떻게 되죠? 그래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의 특징은 많이 알겠는데 어떤 거를 가입해야 되느냐라는 걸 먼저 보게 되면요.
자, 1단계는 가입 목적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면 노후보장, 연금 마련을 위한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주택자금이냐, 교육자금이냐, 아니면 자녀 결혼자금이냐. 자, 그러면 당연히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은 이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면 되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연금 저축 계좌.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연금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 가입하니까 여기는 제외고 이쪽에 개인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단계에는 세제 혜택 선호입니다. 자, 우리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반드시 구분을 하라고 했어요. 연금보험은 우리가 10년 동안 넣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이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다? 그냥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12%에서 15%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내게 됩니다. 내가 탈 때 세금을 좀 내게 돼요. 그렇지만 이 100%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죠?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세제 비과세되는 조건들은 뭐 거치식 같은 경우에 2억 원,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넣고 5년 동안 불입하는 조건, 그 다음에 6개월 선납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세액공제는 없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13원의 월급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불입을 해서 나중에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냈던 세금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 중에 13월,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세금 더 내가지고 막 눈물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씩 더 내가지고 막 찔끔찔끔 우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세금 다 돌려받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한 200~300만 원 돌려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월급이잖아요. 진짜 월급이거든요. 그런 효과를 받는 게 바로 이 연금저축계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팩트죠. 그럼 우리가 당장 지금 당장 세액공제 받아 먹고 싶어.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연금보험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을 먼저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다. 그리고 사업자다. 근데 난 연금보험 하나도 안 가입 안 돼 있다. 연금을 좀 가입해야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그런 조건이라면 무조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그런데 일단 1년에 400만 원밖에 못 넣잖아요. 우리 돈 많이 벌잖아요. 4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뭐 예를 들어 3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외의 금액은 뭘 가입한다? 33만 원은 연금저축보험. 나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거든. 아, 이 정도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33만 원보다 좀 더 되는 금액을 연금보험 쪽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이라든가 연금보험을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되죠. 자, 연금보험도 뭐가 있어요?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죠. 변액보험이 있으니까 이 투자용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도 우리가 신탁이나 펀드나 보험이 있죠. 그렇죠?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의 시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뭘 가입하면 되죠? 펀드를 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근데 안정형이야. 나 원금 무조건 찾아야 돼. 라고 하면 은행형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나 종신형으로 받고 싶어. 나 죽을 때까지 좀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이 연금저축보험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게 뭐죠? 내가 돈 냈던 것,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넣게 되면 12%에다가 이 지방교육세 10%를 합친 13.2%를 공제받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공제를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냈던 세금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 4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로 전년도에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천만 원이고 근로소득 금액으로는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5%를 돌려받아요. 15% 더하기 1.5% 몇 프로죠? 16.5%죠? 그 16.5%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빨리 가입해야 되겠죠? 당장 지금이라도 달려가셔서 12월 30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볼까요? 수익률을 보게 되면 주식형, 그 다음에 신탁형, 보험형으로 나눠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펀드가 당연히 주식이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 거예요.
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이 좀 좋네요. 은행에서 파는 거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신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수수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걸 투자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채권형은 비슷하죠. 채권형도 비슷하지만 주식형이냐 혼합형이냐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돼요. 뭐 적립식으로 할 때는 주식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주식형 하셔도 상관없고요. 장기시니까 뭐 일부러 좀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셔도 되고요. 펀드 가입하셔도 되고 신탁 가입하셔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불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많이 넣으면 그래서 펀드에다 1,800만 원 넣으면 다른 쪽에 못 넣어요. 골고루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시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은 최대가 4.33%고요. 이게 이제 3년 평균 수익률이에요. 평균 수익률,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정형은 4.25.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안정형이 뭐라고 그랬죠? 10% 주식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24%에서 마이너스 32%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날 수 있지만 마이너스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가슴이 좀 졸이고 내가 좀 이런 거 싫어 이런 분들은 그냥 안정형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못 먹더라도 고야 이런 분들은 뭐 하면 된다? 펀드로 가입하면 되고요. 자,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은 6.21에서 마이너스 1.22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를 많이 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도 5.25.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로 갔을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당연히 보험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신탁이냐 보험이냐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사실은 팔기 쉬운 상품이 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라는 게 크기 때문에 고객에게 큰 혜택이 있어요. 중간에 해지만 안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신탁이라든가 펀드보다 이렇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쪽에 특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팔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야가 바로 이 연금저축 계좌 부분이에요. 연금보험과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이 상품 중에도 펀드 중에는 어떤 게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펀드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뭐 미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고 섞는 거죠. 우리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왜? 한 번에 깨트리면 다 터지니까.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런 자산 배분 이런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사에 이런 신용연금 배당형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어떤 주식들을 선택하는 상품인데요. 7년 누적 수익률이 무려 144%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조심할 건 뭐다? 잘못 선택하면 마이너스 144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마이너스 144는 없겠죠. 마이너스 70%, 8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선진국, 브라질, 중국, 인도, 뭐 럭셔리 펀드라든지 물펀드라든지 인프라 너무나 많아요. 펀드 종류는 뭐 셀 수도 없죠.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모사에서 나왔던 건데요. GTA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5.4에서 9% 수준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보편적으로 95%는 뭐 채권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5%만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뭐 구리, 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 정도는 안 나와도 원금은 나오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95%니까 95%에서 이자가 나오면 몇 프로가 되죠? 10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만 가지고 운영 수익을 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수익을 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펀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걸 공시를 하거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금융감독원 운용 연금저축 통합 공시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행별의 어떤 수익률, 수수료, 그 다음에 유지율, 그다음에 계좌 이체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를 가입했다가요 보험사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보험사에서 펀드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넘길 때 이게 해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4, 5년 이상은 가입한 거를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를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은데? 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펀드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다 나와 있죠. 수수료 같은 거 꼭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 상품이 아니고 장기 상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가 있을 때 첫 번째 장기 쪽에 있을 때 가입하는 상품이 연금 계좌인데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이런 것들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금저축계좌 13월의 월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입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가입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정말 좋다거나 왜냐면 13월에 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가면 걱정 많이 하거든요. 세금 내가 더 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계좌 하나 있다 그러면 웬만한 세금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에 12%만 해도 48만 원이잖아요. 13.2%하면 5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만 돌려받아도 내가 냈던 세금 50만 원 돌려받는 게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접근할 때도 고객님 매달 그렇게 세금 많이 내실 거예요? 좀 돌려받으시고 그러셔야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다? 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한 명 있으면 1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거든요. 요거 400만 원 공제 받기 때문에 꽤 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까지 있으면 7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를 받기 때문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강조하시면서 판매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